네, 안녕. 네, 이번 시간에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요. 우리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명 가능지대에 대하여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생명 가능지대가 뭔지 좀 체킹을 해야 되는데, 생명 가능지대는 요게 중요해요. 액체 상태 물. 그러다 보니까 중심별의 광도에 영향을 받는다. 왜냐면 에너지를 받는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 학생 A,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맞는 얘기죠. 다음 B,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지대까지 거리는 멀어져. 당연하죠. 왜냐하면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에너지 전달되는 영역이 멀어져야 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의 거리도 존재하게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C,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하는 폭은 좁아져. 얘는 틀린 거죠. 좁아진 게 아니라 넓어져야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만큼 많잖아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공급해 주겠죠. 됐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관계 범위와 질량이 서로 다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ABC를 준 거다. 이랬을 때 생명관계에 속해 있는 건 지금 B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 생명가능지대보다 앞쪽, 이 앞쪽에 있는 건 온도가 어떻죠? 온도가 높은 곳들이요. 왜냐하면 거리가 가깝잖아, 별과의 거리가.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존재한다면 기체 상태로 존재할 것 같고, 이 뒤쪽은요, 온도가 낮은 거죠. 그럼 얘는 아마 고체 상태로 만약 존재하더라도 존재하겠습니다. 했을 때 기어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가능 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진다. 자, 질량이 커질수록 지금 멀어진다. 여기 보이시죠? 맞는 얘기고, 니은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같은 말이죠.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 지대 폭은 넓어진다. 맞죠?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ABC 중 액체상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B가 가장 높다. 맞죠? 요 구간만 액체로 존재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쉽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별 A, B, C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그럼 보면 A랑 B는 광도가 같고요. C는 이제 광도가 되게 낮은 편입니다. 그럼 요 두 별에 대해서는 어떨 가능성이 크냐면 생명 가능 지대가 비슷하다. 왜? 광도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 별의 중심으로부터 생명하는 지대까지의 거리는 A와 B가 같다. 그쵸?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도를 가지고 판단해요. 왜냐면 광도라고 하는 개념이 에너지를 내는 개념이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결국 온도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다음 니은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B가 C보다 넓다. 자, 그죠? B가 지금 C보다 훨씬 더 광도가 크니까 넓을 수밖에 없고요. 다음 디귿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는 행성에서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나옵니다. 시간은 항상 반대죠. 그럼 C가 A보다 길다. 맞는 얘기네.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요. 표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 속한 행성 가와 나에 대한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고 각각의 중심별은 주계열성이다. 그렇습니다. 주계열성이라고 준 거는 이제 질량과 광도의 관계를 계속 바라보 이런 얘기도 포함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주계열성의 특징들이 쭈르륵 나열된 것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위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했을 때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보면 외계행성 가는요, 이제 태양을 1이라고 광도로 놨을 때 그 중심별의 광도가 훨씬 작아요. 훨씬 작으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어때야 될까요? 짧아야겠죠.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1AU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기억은 1AU보다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얘는 1AU보다 짧아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럴 때 이제 마치 태양과 같은 광도를 가진 친구가 지구에게 줄 때, 그만큼 거리 떨어져서 줄 때의 에너지를 똑같이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구는 행성이 받는 뭐 따뜻한 정도라고 할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따뜻함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게 이제 지구가 태양한테 받는 거랑 비슷하다 가는 그런 거고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중심별의 광도가 태양보다는 크답니다. 태양보다 큰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있대요. 마치 이런 거죠. 난로가 이렇게 있는데 난로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똑같이 서 있었는데 요때 이제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을 거 아니야. 요때 따뜻함을 원래 느끼던 게 1이야.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불을 더 키웠어.
근데도 여기 그대로 있어요. 자, 그때도 똑같이 1이라는 따뜻함을 받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뭐 2, 3, 뭐 이렇게 더 뜨거운 정도를 받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태양보다 광도가 큰데 태양과 지구만큼의 거리 그대로 있다 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따뜻함 정도는 어때야 될까요? 1보다는 커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역시나 생명관이들 밑에 하고 있다 돼 있죠. 기억은 1보다 작다,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은 1보다 작다, 예, 틀리죠. 1보다 큽니다. 다음 디귿, 생명관지대의 폭은 나의 중심별이 가의 중심별보다 좁다. 나의 중심별이 가의 중심별보다 좁을 수가 없죠. 넓어야 되겠죠. 왜? 광도가 더 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가죠. 자,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림 가는 중심별이 주계열성인 어느 외계행성계의 생명 가는 지대와, 자, 생명 가는 지대가 어떻게 되는지 좋고 행성의 공정 궤도도 좋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살펴보면, 얘는 일단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얼마예요? 이게 이제 0.05니까 중요한 건 1AU보다 어떻다? 작다. 즉 태양보다 광도가 어떤 별? 광도가 작은 별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가건 끝났고, 나는 가의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킬 때 중심별 상대적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다. 원래 1의 밝기를 갖고 있던 게 0.992로 줄었대요. 그럼 요 폭이 뭐예요? 0.008인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앞에서 했던 걸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밝기 비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면적 비고, 이 면적 비는 반지름의 얼마? 제곱비와 같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밝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행성은 실제로 빛을 내지 못하니까 줄어든 것만큼이 행성이 갖고 있는 거겠죠. 줄어든 것만큼이. 그러면 1분의 1대 뭐 0.008이라고 할까요? 네, 008 요 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별에 해당하는 걸 거고, 얘가 행성에 해당하는 걔가 갖고 있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밝기 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요게 이제 면적 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세트예요, 세트. 요 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별 대 행성의 이 밝기 비, 즉 면적 비가 요렇게 됐을 때, 그러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반지름은 루트를 씌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기억, 생명 가는 지대 폭은 이 외계 행성계가 태양보다 좁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 니은 나오죠. 반지름 분의 반지름. 근데 얘는 뭐라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면적 비니까 여기에 어떻게 반지름 비를 하고 싶으면 루트를 씌워야 된다. 그러니까 해보면 1분의 중심별계 1이고 행성계 0.008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라고 계속 물어보면 그만큼 면적으로 가려진 것만큼 어두워진 거잖아. 그러니까 어두워진 것만큼이 행성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면적이 원래 별은 1이라고 놨을 때 이제 행성에 의해서 0.0008만큼 사라졌다. 뭐 요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1000분의 뭐 8이니까 약분하면 이게 12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궁금한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건 여기에 뭐 해야 돼요? 루트를 씌워야 된다는 거죠. 125분의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나와요. 다음 디귿, 중심별의 흡수선의 파장은 T2가 T1보다 짧다. 어디 볼까요? T2. 자, T2는 지금 이제 막 가려지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T1 같은 경우는 아직 가려지기 그 이전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좀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T2부터는 식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T2는 식현상이 일어났어요. T1은 그 전이고, 그러면 여기 관측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중심별 행성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뭐냐면 언제 이제 우리가 식현상이 일어나면 요때 식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딱 시작을 했을 때 확대를 해서 보면 이게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가려지기 시작을 했을 때, 가려지는 게 완벽히 됐을 때, 이때가 이제 T2예요. 이게 T2고요. 이 이전에 있었던 여기에 있을 때가 T1인 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여기서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항상 이런 거 나오면 4개 찍는다고 했죠. 여기일 때 공전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일 때에
어떻게 돼요? 시선 속도가 최대치. 그리고 1로 갈수록 여긴 0이거든요.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어때요? 더 짧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최대치에서 이제 막 가고 있는 거고. 이런 얘기예요. 속력 자체가.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굳이 표현하면 우리 이런 그래프 봤잖아요.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여기에요. 얘를 이미 지나서 이 뒤쪽을 보고 있는 거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T2가 T1보다 짧다는 말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잘 모르는 내용은 또 만나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